골반 때문이야. 골반 때문이야. 자세가 다르게 되어야 되니까. 어떤 자세가 잘못되어서 위장장애, 공황장애가 생기나. 위장장애, 공황장애 먹으면 전혀 질병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몸에서 시작되는 증상이나 반응들은 비슷해서 심지어 위장장애가 해결되면 공황장애가 해결되고, 또한 위장장애를 방치하면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장장애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먹으면 체기가 올라온다. 잘 먹는 법이 잘 넘어가고 소화가 안 되어 맛있는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침, 점심, 저녁에 먹지만은 여지없이 제한듯이 명치 끝이 당기고, 필자에게 2년 전에 아산에서 전화하셨던 김 여사님은 오랫동안 위가 좋지 못해서 힘없이 단지 몇 초 만에 질문과 답변을 듣고 끄끄 연신 비행 투영을 하던 10년 이상 공황장애로 고생하셨던 분이다. 정말 밥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공황장애를 면역식 그리고 위장장애를 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도 왜 먹지 못하고 힘겨워했는지. 검사를 받아도 위장은 너무나 깨끗하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위내시경을 한번 받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래도 위는 깨끗하고 아무런 소견이 없는데 소화는 안 되고 먹을 수 없다. 위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또다시 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약을 타서 먹고 소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이러니다. 그런 검사했을 때 병원에서는 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위는 왜 소화를 시키지 못할까? 소화관 이야기, 소화를 왜 못 시킬까? 공간이 부족한 위라는 것은 위가 몸의 장기에 쌓여서 오므라드는 상태를 의미하고, 오므라든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가 움직일 때마다 겉은 내벽에 부딪히게 되므로 인해서 명치에 부딪히면 명치가 아프고, 심장 쪽에 압박이 오고 등 쪽 브리지 라인 쪽이 아프게 된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미벽이 최대한 늘어난 상태, 즉 위장에 혈액이 몰리는 시각이기도 하다. 봄에 춘곤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추운 겨울에 움츠렸던 근육들이 펴지면서 높아진 상태에서 점심 식사 들어가면 혈액이 위에 급격하게 몰려서 생기는 것이다. 춘곤증이 몸속에 일정한 혈액을 내에서도 소화를 위해 쓰는 구조인데 머리 쪽 혈액의 부족함을 느끼는 현상이 춘곤증이다. 선생님이 앞에서 계시는데도 눈꺼풀이 무겁다면 머릿속에 혈액이 부족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위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 같은 내부 구조, 그리고 혈액에 대한 부분들이지 결코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는 위의 문제는 아니다. 체질과 스트레스 때문에 체하는 것이 아니다. 잘 체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한의에서 말하는 체질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다. 몸에 대해 모르다 보니 잘 체하는 것이다. 체질 또 그렇고, 필자는 체질을 따지지 않는다. 단지 열심히 잘 먹으라고 할 뿐이고 3살 나이부터 죽기 전까지 무조건 배불리 먹으라고 한다. 물론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딱딱한 것이 들어가면 당연히 소화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하루에 한 끼라도 먹었던 분들에게는 무조건 고기 잘 먹고 심지어는 자다가 일어나도 먹고 또 자라고 한다.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해요. 체하는 체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체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체질로 인해서 어떤 음식은 받고 어떤 음식은 체하는 것이 아니다. 몸의 구조적인 부분, 잘 체하든 변비에 걸리든 옆으로 자든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음식을 잘 먹을 수 없는 몸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신 체질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절제한다. 물론 허약 체질, 즉 고기를 쉽게 소화를 못한 현재 몸 상태의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명치끝부터 아픈 분들이 계시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몸의 구조적인 부분일 뿐이지 절대적인 체질 스트레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야 한다. 체질 때문이다 라고 강의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몸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고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 일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몸이 따뜻하고 펴지면 체하지 않는다. 정말 편했어요. 캠핑장에서 몸이 구부러진 정도 또는 몸의 온도와 취하는 것이 상관이 있을 뿐이지 체질이나 스트레스와는 전혀 무관하다. 찬물을 먹고 더운 물을 먹는 체질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찬물을 못 먹게 된 약한 몸이 문제인 것을 체질이라고 떠올리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필자를 찾아 용산에서 오신 분도 침수에 많이 경험하시고 말이 의사라서 지식이 많은 분이었다. 딸이 필자를 마주한 첫날에 필자가 찬물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더운 물 마셔야 해. 찬물 마시면 건강이 해치게 되어 있어 말씀하셨지만, 다음날부터는 냉장고 찬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운 물은 못 마시겠어. 체질이 하루 만에 바뀌지는 않는다. 단지 찬물을 못 마시던 몸에서 하루 만에 찬물을 벌컥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몸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찬물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 찬물을 비도 못 되었던 분들이 더운 물을 마실 때보다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찬물을 잘 먹는 사람과 찬물을 못 마시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까? 찬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찬물 대신에 더운 물을 마시게 된다. 찬물을 마시면 건강이 나빠진다 라는 이론은 의대에서 가르치거나 교과서에는 없을 것인데, 어디서부터 이런 괴상한 이론이 출발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찬물을 벌컥 잘 마신데도 배탈이 나거나 몸에 오한이 나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찬물을 거들떠보지 않고 질색활색하는 것을 보게 된다. 과연 더운 물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일까? 찬물을 못 마시는 몸은 그만큼 몸이 차갑다는 것으로, 더운 물만 마실 뿐 찬물 옆에는 가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나빠져 있는 상태이다. 상식적으로 더운 물에 샤워하는 사람과 찬물에 샤워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건강할까? 당연히 찬물에 샤워할 수 있는 몸은 좋은 것이고, 또 찬물로 샤워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몸이 건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체질은 허성이고 스트레스는 몸이 차가워졌다는 것이기에 먹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공황장애는 병원에서 만들어진다. 완전히 체격도 좋네. 튼튼하고. 공황장애, 위장장애를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림과 같이 아파서 돌아다니고 또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못 먹어서 소화가 안 되어서 뇌과를 찾게 되고 심지어 입원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뇌과, 못 먹음, 신경정신과. 입원해서 퇴원할 때쯤에 어느 정도는 잘 먹어야 하는데 증상은 여전히 못 먹고 소화는 안 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한다. 잘 먹었는데도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요. 검사 소견. 위장장애와 공황장애는 99% 증상이 같고, 위장장애가 사라지면 공황장애도 사라진다. 무기력, 소화가 안되고 속이 쓰리고 명치가 아프고 잘 체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 쪽이 아프고 숨 잘 안 쉬어지고 어깨에 통증이 있고 목에 이물감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 호흡곤란, 이명에 몸무게가 빠짐 현상과 불면과 변비, 설사, 등링, 뼈, 더부러지어 라인의 아픔과 자세에서 등뼈들이 공룡처럼 튀어나옴. 그럼 이 증상들이 위장장애의 증상일까? 아니면 공황장애의 증상일까? 공황장애를 겪는 분이나 위장장애를 겪는 분들이 모두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고, 나열된 여러가지 증상들이 공황이 아닌 위장장애의 증상이라면 위장장애, 공황을 따로 분리해 보면 99% 위장장애 증상이다. 1% 정도 남는 것. 자, 그러면서 공황장애 약을 끊으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위장장애로 인해서 건강장애 약을 먹기 시작한다. 건강장애, 위장장애로 건강장애 그 약을 먹게 되어진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갑자기 스트레스 병이라고 하네요. 건강장애, 스트레스, 위장병. 위장장애나 건강장애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 앞에서 서술했지만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위를 억누른 우리 몸의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약을 써서 또는 위에 좋다는 것을 먹어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건강장애가 된다. 다이어트도 그 식증으로 빠질 수가 있다. 잘못하면은 우리에게는 일주일만 굶어도 쪼그라들기 때문에 며칠 단식하게 되면은 죽으로 속을 달래서 천천히 먹어야 한다.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서 단식을 하면 죽을 직접 끓여보면 알겠지만은 쌀 한 점으로 몇 그릇의 죽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 속에서 불어 터지고 부피가 커지게 되고 불편하면은 입으로 역류하는 것이다. 아이들부터 죽을 먹으러 가면서 그거 양 조금밖에 안 돼 보기만 많아 보인 거야. 그래서 부모들에게 죽을 주는 것도 위장의 부담을 줄여서 천천히 부피를 키우는 것을 올리기도 합니다. 극심한 다이어트, 특히 먹지 않고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위의 공간이 급속히 줄어들고 근육량의 수축으로 위의 공간이 협착되어서 그 식증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먹지 못하니까 몸무게가 쉽게 빠지지만 근육량이 빠지다 보니까 몸무게는 쉽게 줄어드는 것이 보이고 이는 위의 근육량 즉 위의 활동량까지 저해되어 그 식증까지 이르게 되는 나쁜 다이어트 방법이다. 좋은 다이어트는 요요가 오지 않아야 한다. 금방 두통도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복부에